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블로그 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뭐 티스토리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게 제일 좋냐? 그리고 블로그 처음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 뭐 어떤 거 써야 되느냐, 뭐 글은 얼마나 써야 되냐, 하루에 뭐 몇 개 써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블로그 관련으로 질문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제가 또 활동을 하니까 또 그걸 보고 또 하시는 분들이 나도 이제 페이스북 좀 운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카메라 어떤 거 써야 되냐, 뭐 필터는 뭘 써야 되냐, 하루에 몇 개 써야 되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 매체에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은 요즘에 일반인들 상대로 이런 매체들이 인기가 좋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뭐냐면은 이 유튜브 관련입니다. 그래서 나도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디 어디에서 가입하고 뭐 구글 어떻게 계정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채널 어떻게 만들고, 뭐 인트로 영상은 뭘 해야 되고,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뭐 파이널 컷도 있고 프리미어도 있는데 뭘 써야 되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카메라 뭐 쓰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 마이크 있죠, 마이크 뭐 쓰세요, 얼마예요, 이런 것들 위주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유튜브 관련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이 유튜브가 대세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 그래서 내가 좀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리 좀 알아보려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많겠죠. 유튜브 관련으로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람은 다 다르지만은 질문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통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뭐가 있어야 되냐,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자막도 넣고 이렇게 하려면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준비물이 반드시 있고, 그 준비물을 내가 뭐 돈을 주던지 뭐 렌탈을 하던지 사가지고 그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4K 촬영이 가능한 뭐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가 내가 있어야 나는 유튜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4K 촬영 가능한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고, 그리고 그 카메라를 산다고 하더라도 4K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또 4K로 어떻게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됩니다. 그 사용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배워가지고 4K로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4K로 촬영한 영상을 또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4K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PC 아니면 맥북,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사가지고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 개를 얻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결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째로 다 배우거나 다 사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 영상도 한 번도 찍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4K 촬영한 미러리스 60프레임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을까요? 거의 못 쓸 겁니다. 4K 촬영하는 방식도 모를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4K 영상을 편집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4K 촬영 가능한 어떤 카메라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허황된 퀄리티이고, 말하자면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퀄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은 뭐 720p도 괜찮고 아니면 1080p만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화질에 얼마든지 좋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나는 이제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없는데 카메라 지금 한 개 사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지금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카메라 없어가지고 유튜브 못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일종의 이제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고, 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 성능이 굉장히 좋고 어지간한 뭐 DSLR이나 뭐 미러리스보다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DSLR 정도 너무 비싸지 않은 이제 초보자용 입문용 DSLR과 비교했을 때에는 적어도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웬만한 스마트폰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해야만 작게 시작할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500만원짜리 카메라를 내가 사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는 지도 모르는데, 사용법도 모르는데 이것으로 굉장히 좋은 영상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물이 뭐 필요하냐고 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답변이, 가지고 있는 걸로 작게 시작을 해라.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일단 영상 찍어 가지고 한 개라도 뭐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답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가입해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오늘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이럴 때 구독자도 한 명도 없고 뭐 내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그게 뭐 4K든 1080p든 뭐 720p든 어떤 영상이든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올리면은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방금 시작했는데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딱 한 명만 보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납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올렸기 때문에 나 혼자만 계속 보는 영상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허상이고 신기루 같은 것이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준비물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한 개로 얼마든지 좋은 영상, 얼마든지 좋은 음원, 이런 것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뭐 여행 쪽으로 하려고 한다, 뭐 먹방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얼굴하고 내 목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가능하면은 얼굴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는 게 가능하면 좋다는 입장이긴 한데, 반드시 뭐 얼굴이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도 보면은 뭐 얼굴이나 목소리 없이 그냥 음악과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웰메이드 형태, 아니면 이제 시네마틱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끄는 채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얼굴과 목소리가 안 나올 때에는 반드시 자기 주제나 어떤 영상 미에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특색이 없으면은 다른 것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 채널을 구독하는 요인이 사라지고, 만약에 내가 얼굴하고 목소리가 나오면은 내 얼굴하고 목소리의 이 조합이 그 자체로 하나의 유니크한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주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굴하고 목소리를 조합해 가지고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얼굴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차별화 포인트를 하나를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얼굴하고 목소리를 이제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뭐냐면은 내 친구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 뭐 가족들, 뭐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직장 후배들이 내 영상을 혹시라도 봤을 때 내가 초보자 입장이니까 퀄리티가 낮고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거를 보면은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굴하고 목소리를 노출을 안 하고 약간 익명으로 어떤 제2의 어떤 인격으로 영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건데,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고 한국에서는 조금 이런 거를 신경 쓰는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할 때에도 제가 만약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친구 맺은 사람들한테 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게 되면 그 사람은 댓글을 안 보더라도 그 사람 뉴스 피드에 내가 댓글 단 글이 뜰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걸로 이제 컨텐츠를 전파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디에 댓글 달고가 노출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항상 눈팅만 합니다. 댓글 달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지를 아는 것을 싫어하니까 뭐 댓글 달고 싶어도 안 달고 좋아요 누르고 싶어도 안 누르고 그냥 눈팅만 계속 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맛집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 올려보면요, 댓글 다는 사람은 10명인데 실제로 그 가게에 가면 그 앞에 5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0명은 댓글 달아서 갔고
나머지 40명은 눈팅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거 게시물만 보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 거를 이제 소비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가능하면은 얼굴하고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영상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회수가 뭐 10 정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오히려 얼굴하고 목소리를 노출하면서 그 얼굴하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연습하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삼는 게 오히려 더 멀리 내다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상 품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영상 찍어가지고 보면은 품질이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걸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은 영상을 엄청 잘 만드는데 나는 그 정도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내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 내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 친구 거는 굉장히 프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저 사람처럼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유튜브 못해,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내가 영상을 만들면은 내가 만든 영상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런 압박을 느낍니다. 왜냐면 이미 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 이미 있고 나는 그것을 봐가지고 어떤 안목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한테는 중요한 게 어떤 퀄리티보다는 양이 많은 게 더 중요하고, 퀄리티는 초보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이든 사진이든 어떤 컨텐츠의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어떤 품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올려보고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해서 다음에 그걸 고치고 또 해가지고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 보완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품질은 당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품질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너무 압력을 받게 되면은 영원히 시작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즘에는 PC나 TV로 영상을 이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시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면 자체가 크기가 작으니까 화질이 뭐 1080p가 아니어도 뭐 720p도 괜찮고 뭐 480p도 괜찮습니다. 화질이 떨어지고 사이즈가 작아도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압도적인 화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4K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4K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4K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4K로 재생이 되니까. 그런데 나는 4K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는데 보는 사람은 4K가 지원 안 되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1080p로 재생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애초에 1080p로 해가지고 더 많이 하는 게 초보자한테는 훨씬 이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아니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지금 유튜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이제 녹음하고 이런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영상 찍어본 적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직장 그만두지 말고 처음에는 취미로 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굉장히 뭐 돈이 많이 벌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유튜브 돈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간에 편의점 알바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소수들은 많은 돈을 벌지만은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뭐 돈 아예 못 벌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액만 벌어가지고 뭐 의미 있는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유튜브로 뛰어들게 되면은 유튜브 경험도 없는데 뛰어들게 되면은 내가 내 발로 막다른 골목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떤 취미로 하거나 아니면 부업 아니면 뭐 재미로 한번 해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만약 이렇게 했을 때가 좋은 게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로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데요. 만약 취미로 하게 되면은 어떤 뭐 돈이나 이런 압력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가 더 좋아집니다. 완전히 올인을 해가지고 유튜브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5번째인데요. 5번째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시장에 가능하면 빨리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발자국을 남겨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려고 이제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든 뭐 디지털 카메라든 가지고 있는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봐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시작해가지고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고민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편집하는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편집할 때 5시간 걸린다 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은 그게 4시간이 되고 1년이 지나면은 그게 2시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단 뭐라도 찍어 가지고 바로 올려보시는 것을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 본인이 뭐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보시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가지고 컨텐츠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